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반응은 상당히 실망스럽죠. 미국은 말로는 전쟁 휴전을 이야기를 했지만 민간인 피해는 주면 안 된다라고만 말로만 얘기를 할 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살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트럼프 후보가요,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 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된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작년 10월 7일에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하마스의 전쟁과 동시에 또 헤즈볼라 공격을 했고 또 이란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하마스 공격에 따른 확전의 양상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크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을 처음부터 하마스 소탕으로만 보지를 않고 하마스의 배후가 되는 세력, 즉 궁극적으로 이란의 영향력, 이란을 타겟으로 하는 전쟁으로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나 미국은 전쟁을 확전되는 걸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사실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란은 하마스의 공격과 사실 무관하거든요. 하마스가 이란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거나 이란과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마스의 단독 작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전쟁이죠. 본인이 구상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단독으로 작전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동안 하마스를 지원한 건 이란이고 앞으로도 지원할 것도 이란이고 그리고 이란이 주변에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궁극적으로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다 보니까 전쟁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전쟁을 키운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고 싶은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이란의 핵시설을 제거하고 싶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확전이 이란과의 전격전으로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놀라운 거는 양쪽이 서로의 국가의 공격을 직접 가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하마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쟁 더 할 능력이 없죠,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질을 순순히 내어주면서 협상을 할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말 그대로 끝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인질을 두고 이스라엘과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전은 제한할 수밖에 없지요. 휴전을 하자. 헤즈볼라도 그렇고 다 휴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스라엘이 또 얼만큼 그 휴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을 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 휴전 협상이 계속 깨진 건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측에서 휴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만큼 진실한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헤즈볼라는 탄생 자체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때 이란의 도움으로 탄생한 조직인데 일단 이란의 혁명 정신에 동조하는 조직이죠. 이란의 혁명 정신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그리고 이슬람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그러한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에서의 시아파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헤즈볼라의 목표죠.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반응은 상당히 실망스럽죠. 미국은 말로는 전쟁 휴전을 이야기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해온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헤즈볼라에 최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민간인과 하마스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민간인 피해는 주면 안 된다라고만 말로만 얘기를 할 뿐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번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살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전쟁 1년 동안 영국의 언론이 집계를 한 걸 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준 무기가 1톤에 가까운 폭탄만 10,000개 이상을 주었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U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UN은 실질적으로 국제 분쟁을 막거나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UN도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뭐 UN 개혁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UN이 어느 정도 그냥 클럽이 됐지, 그냥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나 하는 클럽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기반으로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계입니다. 무지도 없고요. 만약에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없으면 뭔가를 해볼 텐데 쉽지 않죠. 만약에 대통령 선거 전이 아니었다면 어느 정도 압박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선거 전에 막상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시끄러워지지 않길 바랄 뿐이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끼치고 있는 영향이 있나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00으로 봤었을 때 한 10 정도의 경제적인 영향을 주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경제 협력이 굉장히 활발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이 된다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경제는 100% 영향을 줄 거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모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암살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스라엘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안 했다면 우리는 안 했다고 할 텐데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의 특징인데 안 하면 안 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한 거로 봐야 되고요. 특히 이란에서 목숨을 잃은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매수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수부대 당시 그 이스마일 하니예의 숙소를 지키고 있는 부대와 관계된 사람 2명이 이스라엘에 아마도 매수돼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한 돈을 받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약속받으면서 거사를 치렀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약속대로 이란 밖으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이러한 암살 작전을 이란에서 많이 해왔는데 이번처럼 이스마일 하니예처럼 외국 손님이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아주 안전한 가옥에 있는데 암살을 시도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스라엘이 했다고 봐야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실제 군사력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력, 지상 병력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란이 앞서죠. 뭐 국가의 크기가 있으니까요. 이란이 적어도 이스라엘보다 국민 수도 뭐 8배 이상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병력 면에서는 이란이 앞섭니다만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양국가가 차이 나는 게 공군력이에요. 공군력 차이가 크고, 즉 전투기, 세련된 전투기, 최첨단 전투기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란은 일단 미국산 전투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 거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새로운 전투기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공군력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 방어 능력이 떨어져 있고요. 러시아에 뭐 S-200, S-300, S-400까지 들어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최첨단 S-400을 대상으로 해서도 회피 작전을 오래전부터 해왔고요. 따라서 지상전을 할 수 없는 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공군력이 앞서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적으로 붙는다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지상병력으로 하면 이란이 앞서요. 근데 지상병력이 부딪힐 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공중전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이 많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도 적지 않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확도라든지 이 파괴력에서는 오히려 미국산을 개량하거나 미국산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이 더 앞설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보다는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란이 이스라엘 말이 맞다면 이스라엘이 100대의 항공기를 동원을 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는데 단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공군력이 이 이스라엘 말이 사실이라면 뭐 이란의 대공 방어 능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란이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몰래 핵 개발을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정확한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핵탄두는 뭐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100개에서 한 500개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뭐 90개에서 400개 그러는데 어떤 곳에서 500개라고 하는 적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편이죠.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이란은 핵을 가지고 있느냐? 이란은 핵 없습니다. 이란은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 물질을 확보하기 직전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 수 있는 원천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료를 얻으려면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란은 그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농축해서 핵 원천 물질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폭탄으로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뭐 학자들마다는 뭐 1년, 2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어서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 우라늄 농축이 보통 90%가 되면은 핵 물질을 확보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란은 IAEA, 북한은 여기에 탈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사찰이나 이 감시를 받지 않겠다? 근데 이란은 이 IAEA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NPT 체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IAEA 사찰을 받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80%까지 농축을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거는 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60 정도, 최소한 60% 정도의 농축 능력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60% 능력이 있다면 80, 90, 10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란을 핵 문턱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하기 직전의 국가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뭐 최대 5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란은 아직 비교 대상은 되지 못하죠. 정보전 첩보전 차이는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이나 첩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다고 알고 있죠. 예전에는 이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최근에 이란도 이스라엘의 첩보 능력을 배우고 많이 개선을 해서 이스라엘을 본따서 하는 작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란의 첩보 능력도 만만치는 않다. 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해온 보여준 능력을 봤을 때 아직 이란이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들 판단을 하지만, 작전 능력은요. 그렇지만 이란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란 스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란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중동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 트럼프 후보가요, 네타냐후 총리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 하기 전까지 전쟁을 끝내라. 말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가자 전쟁은 끝난 거죠. 끝난 건데 실질적으로 하마스가 간헐적으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긴 하지만 지금 조직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가 보여준 입장은, 네타냐후 정부가 보여준 입장은, 그러면 가자에서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가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만으로 얘기한다면은 끝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전쟁이 끝나고 어떠한 재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자 지역에 어떠한 형태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누가 여기를 가자 지역을 통치할 것인가, 하마스는 분명히 통치를 못할 거고요.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인질 협상을 하면서 끝날 수는 있을 거예요. 인질 하마스가 포기를 하고 풀려주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독일 정부가 얘기했던 장기적인 평화, 종전, 이게 언제나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중동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큰 이득을 볼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가장 큰 이득을 받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큰 피해 보는 나라는 이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쟁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공격한 거를 이란이 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계획하지 않은 전쟁에 사실은 끌려 들어간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대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대응을 2번이나 했고, 또 피해를 본국 이란도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란이 가장 아끼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란과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들의 피해는 말도 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스라엘도 사실은 전쟁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기는 했죠. 일단 경제 발전이 엉망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인질들 여전히 풀려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 인질들 죽었고, 그리고 전쟁 시작하자마자 12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번에 보여준 건 이 동네에서 아직 내가 제일 강한 국가다라는 면을 좀 보여줬어요. 공군력이 압도적인 공군력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이 그 쉬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인식을 시켰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얻은 게 가장 많은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영향력을 없애겠다라는 목적 아래 헤즈볼라를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이 다시 조직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가려면 적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하는 표현으로 잔디가 자라면 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잔디를 짧게 깎았으니까 다시 잔디가 올라와서 귀찮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 그리고 이란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중동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큰 피해가 없다고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는 우리 한반도에도 안보 위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북한의 참전,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하면서 급기야는 세계 대전의 문을 열었다라고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가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같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나라라면 걱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소위 말해서 미들 파워라고 하는 나라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우리의 위치와 세계의 움직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황대 유럽연합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많이 봐주시길 기대하고요. 여러 가지 공조가 있는데요. 제 이름 나오는 책 열심히 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